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양반들이 언제나 점잖게 글만 읽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이 벼슬아치가 이웃과 머리채를 잡고 싸워다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체 조선시대 한복판에서는 무슨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극에서 자주 보던 평화로운 풍경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꼿꼿한 선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는 왕과 대신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근엄한 표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무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그저 순박한 표정으로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조용합니다. 우리가 배운 조선은 무척 평화롭고 정적인 사회처럼 느껴집니다. 정해진 신분과 규칙에 따라 조용히 살아가는 흑백 사진 같은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한 렌즈를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이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상에 모이던 선비의 얼굴 뒤에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순진무구해 보이던 백성들은 관하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궁궐 담장 너머로 임금님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전설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생생한 팩트입니다. 실록을 편찬하던 사관들은 국가의 중대한 정치적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극히 사소하고 엽기적인 일상의 풍경들까지 붓끝으로 남겼습니다. 밭에서 물을 훔쳐간 이야기부터 부부싸움이 커져 동네를 시끄럽게 만든 사연까지 전부 적어두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는 것 같은 생생함이 살아 숨쉽니다. 우리가 알던 조선의 모습은 과연 그 시대의 전부였을까요? 학창시절 우리가 배운 조선은 유교적 명분과 예법이 지배하는 엄격한 국가였습니다. 신분제도는 거대한 철벽처럼 견고했고 남녀의 차별은 뚜렷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충효를 강조하는 삼강오륜이 사람들의 일거수일족을 빈틈없이 옥죄는 듯 보입니다.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숨막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사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낡은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의 예상을 비웃듯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딱딱한 교과서의 활자 사이에는 차마 다 담지 못할 날 것 그대로의 인간 군상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교적 엄숙주의라는 두꺼운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는 현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 냄새가 진동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이웃과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엇갈린 사랑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 짓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로 시작된 말싸움이 마을 전체의 팥싸움으로 번지는 촌극도 벌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조선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겪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역사를 거대한 정치나 전쟁 위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훌륭한 왕의 업적이나 당파 싸움에 가려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역사는 평범한 촌부들의 땅방울과 눈물 자국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실록은 단지 왕들이 매일 남긴 거창한 일기장만이 아닙니다. 장장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반도를 살아간 수천만 명 백성의 거대한 생활 기록부입니다. 그 기록의 바닷속에는 오늘날 막장 드라마를 뺨치는 기막힌 에피소드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실록 속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조선 명종시대 어느 맑은 날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참으로 믿기 힘든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명문 양반 가문의 두 여인이 대낮에 길거리 한가운데서 서로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고 뒹군 것입니다. 점잖은 양반댁 마님들이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싸우는 모습에 지나가던 백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의 발단은 거창한 음모가 아닌 다름 아닌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였습니다. 당시 한양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김 씨 부인이 밤중에 몰래 이웃집 마당으로 냄새나는 오물을 휙 던져버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악취에 놀란 이 씨 부인은 범인이 이웃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이웃집 대문을 차며 항의했고 고상한 한문을 쓰던 두 양반 부인은 결국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살벌한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양반의 헛된 체면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거칠게 오가던 말싸움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처절한 육탄전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몸종들과 이웃 사람들이 뜯어말려 보았지만 폭발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은 비단 옷을 찢고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난투극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들에 의해 관아에 정식 접수되는 소동으로 번졌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들이 고작 쓰레기 문제로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다니 상상하기 힘든 엽기적인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록을 더 파헤쳐보면 중종 때는 이웃집 개고기 때문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농사를 짓던 한 농부는 이웃집 개가 자꾸만 밭에 들어와 농작물을 짓밟아 놓자 화가 났습니다. 참다 못한 농부는 몽둥이를 들고 밭을 지키다 나타난 그 개를 무참히 때려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죽은 개를 가마솥에 푹 삶아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버리는 끔찍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얼마 뒤 개 주인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에 치를 떨며 농부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낫과 몽둥이를 든 두 사람은 좁은 마당에서 짐승처럼 격렬하게 다투었고 결국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조정에까지 보고되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록에는 범인에게 내려진 엄격하고 무서운 처벌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인에게는 곤장 100대를 치고 멀리 유배를 보내 징역 3년을 살게 하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웃 간의 감정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맞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다툼 말고 더 심각한 사건도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의 기상천외한 돌발 행동은 단순히 동네 싸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그들의 대담함은 때로는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임금을 직접 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늘이 선택하여 땅에 내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은 길을 가다 왕의 행차를 마주치면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참지 못한 백성들에게 그런 규범은 막아설 수 없는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섭기로 소문난 태종시대에 일어났던 아찔한 일입니다. 태종이 호위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 밖으로 장엄하게 행차를 나갔을 때 한 백성이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왕의 가마 앞을 가로막고는 맨 땅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호위무사들이 즉각 칼을 뽑아들고 당장 물러나라고 험악하게 위협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방 수령이 백성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는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흐르는 돌발 상황에 왕과 모든 신하가 사색이 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엄한 왕을 위협한 대역죄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짓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태종은 칼을 거두게 하고 가마 문을 열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숨을 건 백성의 용기 있는 행동이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는 통쾌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배짱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성종 때도 궁궐 밖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가엾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징을 구해 들고 왕의 행차 경로를 파악한 뒤 숨어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왕의 가마가 나타나자 그녀는 뛰쳐나가 사정없이 징을 울리며 억울함을 부르짖는 격쟁을 벌였습니다. 요란한 징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성종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대체 이런 발칙하고 위험한 사건들이 왜 실록으로 남겨졌을까요? 우리는 이 흥미롭고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내면 심리와 복잡한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임금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이웃과 피터지게 싸우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가진 이중적인 구조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배층은 유교독인 예법을 강력하게 강요했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연스러운 본성과 생존 욕망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르려 할수록 반발심은 커졌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매우 독특한 사회적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법치주의를 지향했고 경국대전이라는 정교한 법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백성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질서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방 관아의 탐관오리들은 썩어 문드러졌고 억울한 백성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백성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눈물을 머금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육탄전을 벌이거나 가마에 뛰어드는 행위는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는 일종의 사회적 배출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과감한 행동과 저항은 조선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배층은 더 이상 백성들을 순종적인 존재로만 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민심의 무서움을 깨달은 조정은 억지로라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를 설치하고 징을 치는 격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부랴부랴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사관들의 붓을 통해 실록의 단 한 글자의 가감 없이 투명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관들은 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나 백성들의 치졸한 다툼조차 숨기지 않고 역사의 거울로 삼기 위해 낱낱이 적었습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지 않고 날것의 사실을 기록하려는 사관들의 지독한 직업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 오늘날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위대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발적인 해프닝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커다란 고정관념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통쾌한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평민들은 양반들의 가혹한 채찍질 아래서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낡은 종이가 증명하는 팩트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조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한 법치 국가였고 백성들에게는 억울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놀라운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사실입니다. 무서운 관아의 사또 앞에서도 영리한 백성들은 주눅들지 않고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펼치며 소송을 불사했습니다. 심지어 노비가 자신의 주인을 횡포를 부린다고 고발하는 일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했던 사회가 조선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대서소를 찾아가 소장을 정성껏 작성하여 당당히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지방관아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찜을 싸서 한양으로 올라가 더 높은 기관에 항소할 수 있는 촘촘한 사법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결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정해놓은 복잡한 제도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이익을 적극적으로 쟁취할 줄 아는 영리하고 주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행차에 뛰어드는 격쟁이나 신문고를 울리는 행위도 철저히 계산된 최후의 법적 투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숨막히는 신분제 사회였지만 그 속에는 생존을 향한 민초들의 치열한 역동적인 에너지가 펄펄 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자유로움 속에서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남았을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발휘했던 생존의 지혜는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그들은 기상천외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시스템을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진정한 생존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묘자리를 빼앗기면 주저하지 않고 관하로 달려가 피 튀기는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산 앞에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루한 소송 과정에서 백성들은 놀라운 적응력과 질긴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으고 낡은 문서들을 찾아내어 정당함을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소송 기간이 몇 년을 훌쩍 넘기며 긴 싸움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까막눈 백성들은 전문적으로 소장을 써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끈끈한 결속력을 통해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거나 탐관오리의 부당한 세금 수탈이 도를 넘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은 농기구를 들고 관아 마당으로 몰려가 집단으로 시위를 벌이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백성들은 억압적인 체제에 순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고 연대하며 단단한 삶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과연 이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조선시대의 평범한 백성들의 기상천외하고 치열했던 일상 이야기는 단순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가벼운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21세기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도 가슴 깊은 공감과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백성들이 겪었던 삶의 애환과 갈등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본질적으로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험악하게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주차 문제로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부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터넷 국민청원 게시판에 절절한 글을 올려 수십만 명의 동의를 구하고 여론의 힘을 빌려 국가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분노하며 차가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합니다. 소통의 형태만 스마트폰으로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 불의에 꾹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뜨거운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록 속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백성들과 정확히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후손들입니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는 역동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백성들의 치열한 모습은 곧 현대를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땀내나는 진솔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잊힌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돌아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낡은 기록의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리키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박물관의 차가운 진열장 안에 박제되어 먼지가 쌓인 죽은 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의 뜨거운 피와 땀, 그리고 간절한 숨결로 쓰인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거대하고 엄숙해 보이는 기록의 바닷속에는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백성들의 기상천외하고 역동적인 일상이 찬란하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양반 부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부터 목숨을 내놓고 임금의 가마 앞으로 뛰어들던 백성의 처절한 용기까지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결코 완벽하게 도덕적이거나 고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실수투성이에 세속적인 욕망에 충실했으며 치졸한
부끄러운 모습도 가감없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솔직하고 인간적인 결점들이 가득했기에 그들의 거친 삶은 더욱 아름답고 강인하게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진짜 조선의 참모습은 숨막히는 억압과 침묵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과 뜨거운 자유를 향한 거침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가가기 힘들었던 역사를 조금 더 친근하게 바라보는 작은 창문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실록 속 깊이 숨겨진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가득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새롭고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